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 오늘의 주제는 드러누움으로써 공산당에 저항하는 중국의 청년들, 탕핑족입니다. 탕핑은 드러누울 당에 평평할 평을 쓰는, 즉 그냥 바닥에 벌러덩 드러눕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음독 그대로 탕핑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lying flat이라고 쓰기도 하죠. 어디에 가서 점거를 하고 배째라고 드러눕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활동만을 하며 본인의 행복을 위한 추가적인 지출을 극도로 지향합니다. 돈을 모으지도 않고 그저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적게 쓰며 집안에서 숨만 쉬며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밖에 나가면 매 순간순간 돈이 나가니까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드러누워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는 어느 나라에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우리 세대에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죠.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을 포기한 한국의 M4 세대에 사회적 성공과 여가 등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를 제외한 모든 것에 관심을 끊고 사는 일본의 사토리 세대, 정규직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소비를 극도로 줄여 최소한의 아르바이트로만 살아가는 프리터족 등 탕핑족과 비슷한 행동 양식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급격한 경제적 성장을 이룸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커지고 계층의 고착화가 나타나는 나라들에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탕핑족은 이들과는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행동하게끔 만든 중국 공산당의 특수성과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의도가 바로 그것이죠. 급격한 성장을 이룬 현대국가가 성장을 통해 벌어들인 부를 모두가 만족할 수준으로 분배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분배하든 불만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에도 일본에도 체념하고 많은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그러한 불만족스러운 분배조차도 대다수의 인민이 원하는 바에 따른 민주주의 방식도 아니고 시장 원리에 의해 돌아가는 자본주의 방식도 아닌 공산당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공산당의 이러한 결정에 인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떠한 대의적 명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죠. 물론 공산당의 유력자들 스스로는 분명한 대의적 명분이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권세를 유지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과실만을 독점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달콤한 과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을 독점하고 세습합니다. 공산당의 자녀가 아니면 유학을 가기도 힘들고 어찌저찌 중국 내에 명문대를 나온다 해도 공산당원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없으면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하죠. 인맥으로 뭐든지 가능하게 한다는 중국의 관시도 자신들은 문화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산당 지상주의에 부역하는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수성가에서 굴지의 대기업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 공산당에 밑보이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물론 집안이 중요하고 부가 세습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보통의 정상적인 나라들은 그런 것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유학을 못 갈 수는 있어도 공산당원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유학을 가기 힘들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인구를 가진 나라의 국가대표 축구팀이 그렇게 한심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이제는 잘 알려졌습니다. 선수를 뽑는 데 있어서 실력 외에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사회체제를 독재라고 부릅니다. 공산당에 의한 독재이니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시진핑 체제가 견고해진 이후부터는 일당 독재보다 시진핑 개인의 독재 체제에 더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원하는 시민들이 독재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리는 다른 나라를 보고 배우기도 했고 우리가 직접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인들도 그러한 시도를 하고자 생각했겠지만 그 실패의 결과를 천안문에서 보았고 홍콩에서 보았죠. 그래서 자칫하면 착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중국인들은 다른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비슷한 행동 양식을 보이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탕핑족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프리터족은 조금이라고 소박한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탕핑족과 같지만 그것이 어떠한 저항의 의지를 가진 행동은 아니죠. 그저 자신이 사회에서의 경쟁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선택한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M4 세대나 사토리 세대의 경우에는 기존 사회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누리고자 했던 것들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탕핑족과 같지만 이들 역시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생존을 위해 가장 포기하기 쉬운 것부터 포기해 나가다 보니 생존 외에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탕핑족은 애초에 공산당의 호의호식을 경제발전의 소모품으로 쓰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효율 좋은 부품이 되느니 그냥 편하게 숨만 붙어서 살다가 가겠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의 행복을 포기하면서 현재의 착취구조를 해체하는데 작은 일조라도 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행동 자체는 소극적인 방식이지만 그 의도의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들처럼 거리에 나와 목숨 걸고 싸우는 방식의 사회운동은 아니지만 개인으로서의 행복을 포기하고 말 그대로 생존만을 선택한 채로 연대하는 일종의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M4세대, 사토리 세대, 프리터족 등은 개인주의적이고 파편화되어 있으며 서로 간의 공감대나 연대의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을 뿐 그들 사이에 어떠한 교류도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나 탕핑족의 경우에는 저항을 하고자 하는 본인들의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또한 본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류와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들은 대부분이 2030 세대로서 디지털 인프라가 이미 상용화된 이후의 성장기를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사람들과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과 SNS를 이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중국인들이 공산당에 맞서 사회적 운동을 결행할 시도를 한다는 것이 낯설죠. 탕핑족을 대표하는 슬로건은 누운 부추는 배지 못한다입니다. 중국의 인터넷에서 부추는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치자면 개미죠. 중국 주식의 세력과 기관들이 개인들의 돈을 부추베듯 베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탕핑족은 스스로를 부추에 비유해서 벨테면 베어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탕핑족의 사회운동은 그 어떠한 형태의 사회운동보다 조용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부의 원천이 중국 인민들이라는 사실을 영리하게 간파한 것이니까요. 동시에 공산당이 자신들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명분도 법적 수단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리로 뛰쳐나와 구호를 외치고 집회 시위를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이나 제재를 가한다면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이니 강제노역이 되겠죠.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만의 조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집에 누워서 인터넷에 글을 쓰고 서로 돈을 아끼는 방법을 공유하고 서로의 행동을 독려할 뿐이죠. 그냥 중국 인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을 지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중국 정부 역시도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념이나 사상의 문제가 아닌 의식주의 문제로 이렇듯 많은 젊은 세대들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늘 그래왔듯이 탕핑족과 관련된 단어들을 검열하고 경제발전과 국력 신장을 위한 노력을 선전하는 등 그저 지우고 가리기에 급급한 상황이죠. 하지만 이미 살아오는 내내 검열을 경험한 세대인 동시에 디지털 매체 사용에 누구보다도 능숙한 세대인 이들은 계속해서 단어만 바꿔가며 잘 회피하고 있습니다. 탕핑족이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어차피 패배할 거라면 결승선보다는 출발선에서 패배하는 게 낫다. 그러면 힘들게 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이념적 명분도 없이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현재 인류 최대 규모의 독재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복종 운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